싼마이카 10주년 신차 이벤트, 여러분들께서 받고 싶으신 차종을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오빠, 응? 전 세계에서 매니아층이 가장 많은 차는 뭐예요? 브랜드 말고 그냥 단일 차종으로? 네. 그런 차 꽤 여러 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차는 지프 랭글러 아닐까? 랭글러? 랭글러가 대륙 상관없이, 막 인종 상관없이, 언어 상관없이 제일 사랑 많이 받을 거야. 오, 그래요? 응. 랭글러는요, 응. 어떤 부분을 보고 매니아층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글쎄,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횟수겠지. 많이 팔려야지 매니아층이 두터운 거잖아.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랭글러는 진짜 흔하게 쉽게 보이는 차고, 나는 또 한 가지 보는 게 그 차의 생산 역사, 좀 이 부분을 보거든. 중간에 단종되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차가 나오고 있으면은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단종을 안 시킬 거 아니야. 근데 랭글러가 내 기억에 80년대부터 나온 차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보면 거의 한 40년 됐을 거야. 진짜 오래됐다. 40년 동안 그 비슷한 디자인으로 차가 계속 나오면은 이 부분을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서 이 차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층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느껴. 그러면요, 오빠. 응. 랭글러의 제일 큰 매력은 뭐예요? 글쎄,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랭글러만의 그 강력한 성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랭글러만의 랭글러 감성이 있잖아. 근데 그 감성을 다른 차가 절대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끌리는 것 같아. 그래요? 응. 근데 사실 랭글러가 지프 브랜드 안에선 유일하게 강가 방어가 잘 되지 않아요?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가 뭐 국내에서 유독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랭글러를 제외하고도 차종을 라인업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 근데 신차에서는 모든 차가 거의 다 비싸. 근데 우리나라는 중고차에서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면은 엄청 저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유독 그 안에서 랭글러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래서 같은 브랜드여도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매니아층이 되게 두텁다 보니까 감가가 잘 안 돼. 거의 느낌상으로는 현대기아급이야. 그래서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 안에서도 유독 감가 방어가 잘 되지. 그러면요, 오빠. 적당한 가격에 지금 사면은 나중에 팔 때도 큰 손해가 없으니까 오늘 적당한 가격에 랭글러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랭글러도 세대별로 차가 되게 오랫동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연식이 계속 위아래로 달라지거든.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면은 뭐 국산 SUV랑 가격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2천만 원대 랭글러면은 국산 SUV랑 가격 차이 크게 안 느껴질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판매할 때 진짜 이 차 사기 잘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가격 방어는 또 잘 될 거거든. 그럼 그런 조건에 맞는 랭글러를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전 세계에서 매니아층을 가장 두텁게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프의 랭글러라고 하는 모델일 거예요. 이 모델이 감성으로 타는 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감성이지?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랭글러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방식들이 있어요. 이 뒤쪽에 보이는 돌출형 스페어 타이어 이 부분도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 위치에다가 타이어 위치를 잡고 있고, 트렁크를 여는 방식도 복층 형식으로 옆으로 먼저 열어주고 위쪽 유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방식, 이 부분도 지금까지 계속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 문을 여는 도어 캐치 부분도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G바겐 모델처럼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뭐 이런 방식.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랭글러는 차체에 붙어있는 모든 부품을 다 떼어낼 수가 있죠. 뭐 뒤에 범퍼부터 옆에 보이는 이런 필러, 그리고 위쪽에 들어가는 지붕, 심지어 휀다까지 전부 다 탈거한 다음에 튜닝 파츠로 전부 다 새로 채울 수도 있는 모델이고요. 실내에 보시면은 실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감성으로 나오는 차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사실 차에서 이런 안테나 필요 없거든요, 요즘에. 근데 신형 랭글러도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감성을 느껴지고, 이 본넷을 여는 방식도 바꾸잖아요. 본넷을 여는 방식이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레버를 당기고 밖에서 열잖아요. 이 차는 밖에서 레버를 그냥 당겨주면 돼요. 양옆으로 당겨주고 본넷을 위로 올린 다음에 안쪽에 후크가 있어요. 후크 당겨주면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거든요. 닫을 때도 이렇게 그냥 잠궈주는 방식으로, 뭐 이런 부분이 랭글러가 세대를 거쳐도 절대 바꾸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성을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은 랭글러 모델 중에서도 사하라 모델이거든요. 이 당시에 사하라 그리고 루비콘이 따로 차가 나올 텐데,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성능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루비콘 강을 도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했던 모델이에요. 도시명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루비콘보다는 이 사하라 모델이 전반적인 세팅이 조금 더 소프트해요. 이 모델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천만 원대거든요. 웬만한 국산 SUV랑 가격 차이 크게 나지 않는 가격대고, 이 정도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나중에 판매하실 때 랭글러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큰 손해가 또 나지 않는 모델이에요. 지프의 랭글러 사하라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8년에 최초로 등록을 했고요. 2017년형 역각자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주행거리 그리 많지 않은 8만 킬로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지프 랭글러 3.6 휘발유 사하라 4도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프 랭글러라고 하는 차종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디자인에서 신차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디자인을 거의 바꾸지 않죠. 디자인 변화 없이 딱 이 부분에서 최신 트렌드 옵션만 추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딱 알고 계시는 그 머릿속의 랭글러 이미지 그대로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원형 헤드램프부터 세븐포크 그릴이 이 디자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각진 외관 디자인으로 또 유명했던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워낙 튜닝 파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국내에 있는 랭글러 같은 경우에도 튜닝을 해놓은 모델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순정 찾으시는 분들이 순정 모델 찾아보기가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은 전부 올 순정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 보실 수 있고요. 앞에 범퍼부터 그 휀다, 그리고 심지어 본넷,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유리까지 마음만 먹으면 다 떼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렵지 않고 그냥 이 볼트만 돌려주게 되면은 바로 다 떨어지는 부품들이거든요. 뭐 요즘에 튜닝을 위해서 이렇게 차를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오프로드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차량의 설계 자체를 이렇게 해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휠은 정품일 사용을 하고 있고,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아요.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사이드 스텝 보실 수 있고요. 자, 실내에서 인테리어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도 거의 바꾸지 않죠. 지금 신형 랭글러가 물론 나왔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자인에서 디자인 차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차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도 연식까지는 실내에 전자장비가 거의 들어가지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전자장비 이슈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요. 랭글러가 가장 바꾸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륜을 제어하는 방식이죠. 지금 기어 레버가 두 개가 보이실 건데, 메인 기어 레버 옆쪽으로 보시면은 사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계식 기어 레버가 따로 들어갔던 모델이고요. 루비콘 모델에는 이 당시에 가죽 시트 적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하라 모델이기 때문에 도심권에 조금 더 맞추다 보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정 가죽 시트를 실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 랭글러가 숏바디 모델이 있고요, 롱바디 모델이 있거든요. 숏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문이 4짝 전부 다 들어가는 차량이고, 기본 5인승으로 나오는 모델이에요.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작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은 충분히 편하게 나오는 모델이고요.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도 정품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던 모델이에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성도 작지 않아요. 여행용 캐리어가 4개 정도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신차에서 받았던 가이드북 뭐 이런 부분은 트렁크 쪽에 이렇게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필러가 돌출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차체, 기본적인 차체를 제외하고 양옆에 보이는 모든 부품을 다 떼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닫을 때는 위에를 먼저 닫아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옆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트렁크는 닫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물론 다른 차량을 리뷰할 때도 뭐 굉장히 열심히 제가 아는 한에서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랭글러라고 하는 차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차량을 직접 자가용으로 운행을 해봤던 입장이고, 저도 여러 대를 바꿔가면서 이 차량을 한 3번 정도 운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판매한 다음에 다시 타는 이유가 이 감성을 잊지를 못해요. 차가 굉장히 편하다, 옵션이 굉장히 많다, 이런 모델은 전혀 아니지만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 차를 따라갈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팔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모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오토라이트, 사운드 패키지,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88,111km, 8만km대고요. 자, 랭글러라고 하는 모델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이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차량이에요. 근데 혹시 고장이 났다라고 해도 정비가 정말 편안한 그런 모델이거든요. 설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겠지만 북미권이라든가 남미권 이런 쪽에서는 차량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은 자가 정비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성이 좋아요. 뭐 이런 부분도 큰 메리트로 보여지고요. 차량 가격은 2,5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